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하기 전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게 효자가 아니라 완전히 엄마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완전한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시댁은 엄청나게 챙기면서 저희 친정은 관심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회사까지 조퇴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기념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멀리 있는 맛집까지 가서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했어요. 우리 엄마 생신도 제가 말해줘야 겨우 기억하고 선물도 제가 준비해서 남편 이름으로 드려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셔도 안부 한번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남편은 항상 엄마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종처럼 부려먹어도, 무리한 요구를 해도, 심지어 제 친정을 무시해도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에 돈을 엄청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드렸어요. 시누이 결혼 준비금으로도 몇 천만 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혼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시댁에 돈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안 된 거였죠.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어요. 처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마치 전속 운전기사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 직업 특성상 출근이 빠른 대신에 퇴근도 일찍 하거든요. 그걸 알고서는 일부러 제 퇴근 시간을 맞춰 마트를 가려고 하시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또 가야 했어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바구니를 제가 다 들고 계산도 제가 하고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것도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시고 가끔 이것저것 집어오라고 시키기만 하셨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온갖 집안일을 다 저한테 시키셨어요. 장봐 온 거 정리부터 정리하고 나면 청소기 돌리라고 하시고 정말 끝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를 해드리면 또 다른 걸 시키시고 그걸 또 해드리면 또 다른 걸 시키시고 마치 저를 정말 이 집안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하면 항상 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절 많이 의지해서 그런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의 전속 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너도 힘든데 어머니는 나이도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며 잘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를 감싸고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 편에서 저를 나무라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한 군데씩 아픈 거라며 자기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그런데 남편은 또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제 결혼했으니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가 우선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식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저희 친정은 그냥 남 취급이었어요. 반면에 시댁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갔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주말마다 부르시는 것은 기본이고
평일에도 수시로 전화가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시댁에 가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전구 갈아달라는 거라든지 높은 곳에 있는 물건 내려달라는 거라든지 정말 급할 것도 없는 일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를 부리는 걸 즐기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도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가는 게 당연하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부름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했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혼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제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이었어요. 올해 추석 때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추석 전날 점심에 시댁에 갔어요. 늘 그랬듯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같이 마트에 가서 추석 음식 재료를 한 보따리 샀어요. 제가 카트 밀고, 제가 계산하고, 제가 다 들고. 시어머니는 그냥 이것저것 골라서 카트에 넣기만 하셨어요. 시댁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어요. 전 반죽하고 야채 다듬고 고기 양념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시누이가 왔어요. 올해 결혼한 새 신부였죠. 저는 당연히 물어봤어요. 어머, 아가씨 시댁에는 안 가세요? 그런데 시누이의 대답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가서 뭐해요? 일만 하지.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시누이 보고는 부엌에 오지 말고 가서 쉬라고 하더니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과자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갖가지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하고 정말 종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와서 이것저것 지적만 하셨어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직접 도와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미 자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서둘러 준비해서 시댁에 갔어요.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또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시키는 거예요. 상도 제가 다 차렸는데 빨리 설거지하고 과일 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도 추석인데 혼자 계시고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려고 했어요. 과일을 열심히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깎으면 어떻게 해? 부족하니까 더 깎아야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친정 가봐야 해서 많이 안 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점심 먹었는데 벌써 친정을 간다고? 명절인데 저녁 먹고 친정은 내일 가면 안 되지. 어머니, 명절이니까 늦지 않게 가봐야죠.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시고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빨리 가봐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당장 안 가면 니네 엄마 죽기라도 한대냐? 결혼했으면 출가외인인데 그것도 명절날 무슨 친정 타령이야.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가라잖아.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쌓인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아가씨는 지금 왜 친정에 와 계세요? 출가외인인데 빨리 시댁 가시고 시어머니 당장 죽게 되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완전히 발끈했어요. 야, 이것 봐라.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시누이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께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혼자 친정에 갔어요.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댁엔 이제 다신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처음엔 그냥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그대로 다 일러바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가 나 때문에 이제 시댁에 안 오겠다고 했다며? 너 그럴 거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시니까요. 안 그래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네, 이혼할게요. 효자 아들 잘 끼고 사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가 진짜로 이혼할 줄 몰랐나 봐요. 나중에야 부랴부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항상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일러바쳤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어요. 평소에도 남편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직장에서 피곤해서 들어와도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돈 쓰는 것만큼은 정말 아낌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시댁에 돈을 갖다 바쳤고요. 심지어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데 시댁 살림은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났던 건 우리 엄마에 대한 태도였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남편은 괜찮냐고 한 번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죠. 제가 병원에 가겠다고 해도 시큰둥했어요. 꼭 제가 가야 하냐고, 간병인 쓰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감기만 좀 심하게 걸리셔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빨리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보고도 따라오라고 했어요. 제 엄마는 입원해 계시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 감기에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회사도 조퇴하고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까지 사다 드렸어요. 정말 유난이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말을 함부로 해도 남편은 오히려 제게 시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참으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엄마랑 살지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까? 그때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앞으로 대출빚만 남은 효자 아들 끼고 잘 먹고 잘 사시라 했어요. 괜히 또 장가 보내서 엄한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전세금 반반 나누고 끝이었어요. 간단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홀가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마음 편히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아무도 제 엄마를 무시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녀요.
이번 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해와요. 막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보니 이제야 얼마나 힘든지 알았나 봐요. 온갖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겨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줬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종으로 살면서 남편한테는 사랑받지 못하고 제 엄마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이혼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